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모녀사이 ENFP. 안 켜진 것 같은데. 켜졌어? 네, 켜졌어요. 붕어빵님 잘 켜졌어요. 제 거 안 들리나요 혹시? 아니 들리는데 약간 네, 좀 그죠. 작게 들리는데. 네, 그러셨군요. 일단 잠깐 나 이 노래 좋아. 부르부. 저희가 오랜만에 녹음을 시작했는데요. 네. 붕어빵님 자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그 멘트 쳐야 되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안성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방송을 시작해본데 그 특별한 게스트 첫 한 분의 그 신청곡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아 다비치가 부릅니다. 여성시대. 화장하고 머리를 자르고 멋진 여자로 태어날 거야. 당당하게 좀 더 꿋꿋하게 두 번 다시는 난 울지 않아. 예쁜 구두를 신고 유행하는 옷 입고 거리를 나서본다. 날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진 않아. 나는 예쁘니까. 아직 웃을 날이 많은데 곁에 그걸 몰라서 외로워도 울지 않아. 아프지 않아. 내 인생을 사는 거야. 화장하고 머리를 자르고 멋진 여자로 태어날 거야. 당당하게 좀 더 꿋꿋하게 두 번 다시는 난 울지 않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를 위해서 난 변할 거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슴을 펴고 난 웃는 거야. 새빨간 립스틱에 섹시한 스타킹에 오늘도 날 꾸민다. 콧대가 높은 여자, 다리가 예쁜 여자, 그게 바로 나야. 아직 웃을 날이 많은데 곁에 그걸 몰라서 어디서나 자신 있게 씩씩하게 내 인생을 사는 거야. 화장하고 머리를 자르고 멋진 여자로 태어날 거야. 당당하게 좀 더 꿋꿋하게 두 번 다시는 난 울지 않아. 라라라라라라라라 나를 위해서 난 변할 거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슴을 펴고 난 웃는 거야. 세상이 또 나를 속인다고 해도 눈물을 닦고 당당해져서 세상 앞에 웃도록. 외로워도 사는 게 슬퍼도 몇 번이라도 이겨낼 거야. 세상 앞에 넘어진다 해도 몇 번이라도 일어날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늘부터 난 행복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 분이서 열심히 떠들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붕어빵님부터 오랜만에 했으니 자기소개해서 이렇게 쭉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도 자기소개를 해야 되나요? 네, 네, 해야죠. 친구들이 어색하니까 한번 해주세요. 아, 저도요? 네, 붕어빵님도 아, 해주세요. 네. 네. 저는 경안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네, 붕어빵입니다. 이러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와. 그다음은 나야. 네. 시계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너래? 납니다. 똑같이 경안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별명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아, 맞다. 얘기를 안 해줬구나. 체다치즈입니다. 맛있겠죠? 네네네, 다빈이. 아, 저는 네. 선부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그거에 완두콩치즈. 왕두콩치즈입니다. 네. 아, 잠깐 완두콩치즈님 좀 네. 마이크 가까이. 진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다 태연이 목소리 잘 네. 붕어빵님의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네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완두콩치즈님이랑 체다치즈님 목소리 작네요. 네. 가까이서 얘기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네. 세 분을 모시고 얘기하는 거는, 세 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공통점은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인데요. 아, 초등학교 다르게 나왔어요? 네. 아, 그랬군요. 혹시 각자 나온 초등학교를 중에 기억 남았던 거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 주실게요.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오늘 주제는 학교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어디서부터 할까요? 그냥 6년 동안 지냈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말을 하니 순서를 정해주셔야지. 아, 네. 예. 저희가 말이 많아서. 아까처럼 시기 방향 그렇게 할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반 친구들이 소화기를 그 급식차로 쳐가지고 예? 소화기가 터졌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소화기 가루를 마시면서 그 대걸레를 치우다가 그 소화기 가루가 들어간 거예요, 배에. 그래서 보건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엄청난 사연인데요, 처음부터. 네. 약간 아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연을 얘기해야 되지 했는데 앞이 너무 강력해서 저는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엄격하셨는데 어떤 면을 엄격하셨냐면은 편식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편식을 못하게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잔반을 남기지 말라는 의미라서 애들이 못 먹는 것까지 다 먹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잔반에 있는 걸 다 봤는데 이제 못 먹으면은 아예 밥을 아예 계속 먹게 시키는. 어느 날은 어떤 애가 화장실에서 그걸 뱉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들킨 거예요, 선생님한테.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편식이 의외로 적었거든요. 집에서 맨날 나물 반찬을 먹는 걸 즐겨해서. 그래서 친구 걸 대신 먹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착한데? 그러니까요. 이제 완두콩 치즈의 사연.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쌤이 이제 숙제를 안 해오면 자로 때렸던 기억이. 근데 그거 맞다가 어떤 애가 이렇게 자로 맞다가 그 자가 부러졌었어.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그러게요. 왜 이렇게 세게 때렸지? 좀 그러네요, 그거는. 저기 뭐지? 네.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나눠본다면, 네. 또 이제 우리나라는 초중고가 있잖아요, 아직. 네. 그래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또 중학교는 또 셋이 같이 다녔으니까. 네. 셋이 같이 있던 추억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거 하나씩. 중학교 때 거열로요? 네, 중학교 때 걸로요. 저는 중학교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셋 다 다른 반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저희 반 애들이랑 별로 안 친했고 다빈이도 그랬고 다은이는 모르겠어요. 걔네랑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명을 얘기하셔야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체다 치즈랑 완두콩 치즈랑 이렇게 3명이서 맨날 쉬는 시간에 만나서 놀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무조건 3층 영어실 앞에 있는 마루 같은 데가 있거든요. 누울 수 있는 곳. 기억났다.
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사실 학교가 아니라 그 뭐지? 집이 꽤 엄격하거든요. 밖에서 나가는 시간, 중학교 때는 되게 어리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밖에 한 8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면은 6시 전에 들어와라. 맞아. 늦게 나가면은 10시까지 들어와라. 9시였던 것 같아요. 9시. 예. 지금은 좀 풀리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남의 친구 집에서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딱 중학교, 겨울방학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중3 나요. 겨울방학. 중3 겨울방학 잘 때. 기억한다. 완두콩 치즈네 집에 가서 파자마 파티를 했는데 이 와중에 10시까지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도 한 6시까지인가 광란의 밤을 즐기고 약간 이제 원래 새벽에 못 나가는데 새벽에 나가서 라면 같은 거 사오고 맞아요. 굉장한 일탈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날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완두콩 치즈님. 기다려봐. 근데 너무 많이 붙어 다녀가지고 맞긴 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붙어 다녔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붙어 다녔던 게 가장 재밌었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소개도 했지만 완두콩님만 빼고 이제 나머지 같은 두 분은 다니고 네. 이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이 없다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아는 사람이 없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뭐라 해야지? 진짜 뭔가 새로운 환경에 떨어졌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렇게 지내면서 확실히 뭔가 그 전에 했던 중학교에서의 조직 생활과 이 고등학교 조직 생활이 진짜 엄청 크게 차이 난다고 느껴졌고 솔직히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애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거니까 뭐 애들이 거기서 거기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올라오면서 확실히 그냥 약간 진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뭔가 관계를 맺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확실히 좀 성숙해진,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의 과거를 모르지만 아무래도 친구들이 그냥 성숙해 보인다? 약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저는 붕어빵 씨와 똑같은 학교를 갔지만은 좀 다른 방면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얘기해 보자면은 중학교는 이제 생기부라는 개념이 약간 였잖아요. 약간 성적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약간 성적만 챙기면 됐었는데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서는 일단 제가 경험치가 1이라고 치면 옆에 애들이 100이에요. 이걸 당장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필이면 이공계열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공계열 활동을 하고 토론도 하고 거의 방과 후에 했던 모든 강의를 다 들었어요. 마지막에는 너 너무 많다. 너 지금 2100자로 줄여야 되는데 너가 들은 강연만 해도 5000자가 넘는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한 50 정도 채워졌다 싶으면은 애들은 150, 내가 100 채우면 겨우 200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약간 내가 중학교에서 좀 작게 살았구나. 그리고 생기부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저는 막 전교 1, 2등, 4등, 3등이랑 토론 배틀도 해보고 왜냐면은 어쩔 수 없다 이제 잘 보여가지고 토론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 전교 3등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이름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인맥을 열심히 쌓았는데 역시 사람의 일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것처럼 그건 다음으로 넘어가고 완두콩 치즈님의 이야기를. 저는 일단은 학교가 늦게 끝난다는 거. 7교시가 생긴 게 조금 그렇고 저는 근데 지금도 애들이 별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중학교에 맞는 학교를 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확 오르니까 내가 진짜 꼴등인 것 같은데 뒤에 한 100명 더 있고 전방대인 것 같아. 다은이네 학교랑. 좋네. 와.
아, 좀 약간 붕어빵님이 글로 가셨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제가 선보고를 간다면요? 네. 되게 해피한 학교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래서 그냥 가라 했더니 그 역학 경험고 가셔가지고 아니, 선보고 가라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아니 단원고를 갔어도 단원고는 싫어요. 왜요? 단원고는 싫어요. 제가 선보 갔더라면 길바닥에서 울 거예요. 아, 왜요? 길바닥에서 엉엉 울면서 완두콩 치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울었겠죠. 아, 우리 아까 이제 오면서 얘기했던 거지. 교교 합정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교교 합정제 대상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기존의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 밑에 학년부터 이제 확 바뀌는 건데 혹시 그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한번 붕어빵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재수에 대한. 내가 나도. 그럴 수 다시 있지. 수능을 봐야 한다면 저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공부보다 제 밑에 학년이 하는 공부가 저한테 약간 적성에 더 잘 맞는 느낌이에요. 넓고 얕게 배우는 거. 엄청 깊게 가지 않고 뭐에 대한 뭘 깊게 사유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그냥 지식을 습득한다의 기준이잖아요.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제가 저한테는 그게 더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냥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재수를 하게 된다면 내가 저걸 해야 될 텐데 내가 저거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참으로 힘든 1년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거고 그거 말고는 막 저에게 할당된 일은 아니니까 그다지 막 엄청 두렵고 막 엄청 뭐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죽어도 재수는 안 한다 쪽입니다. 저희 화학쌤이 실제로 재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서울대를 가시긴 하셨는데 재수를 해서. 근데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재수는 정말 힘든 일이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교육 과정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의 교육 방식이 더 잘 맞는 사람이거든요. 깊게 배우는 거. 그래서 이공계열을 갔고 물리 화학을 또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이런 게 더 적성에 잘 맞는데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1학년들이 5등급제잖아요. 제 후배가 있어요. 동아리 후배가 저번 시험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줬는데 아니에요 선배님 저희는 1등급이 10%예요 하면서 울상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1학년 때 교사를 꿈꾸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교 학점제는 위험하다. 왜냐면 1등급부터 5등급제인데 그것만으로 학생을 가리기엔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 다른 대학에서 요구하는 장점이 더 많아질 것이며 생기부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1점 몇, 2점 몇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수호점 2개짜리까지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학생을 가리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오히려 학생을 더 힘들게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가 다 밝혔잖아요. 수행평가는 강의를 준비하는 거다. 이런 쪽에 판결이 났는데 솔직히 학교에서 실제로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은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준비를 해서 지금 100세 시대인데 20%도 살지 않았는데 요즘 평생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사회잖아요. 근데 벌써 자기의 꿈을 정해서 그거에 맞는 활동을 하고 대학을 가고 만약에 자율전공을 간다 하더라도 문과를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실태이기 때문에 꽤나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완두콩 치즈 씨는 근데 저는 이제 그 문과랑 이과랑 합해져가지고 통합과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재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다지 작년에 성적이 좋았던 과목이 아니라서 저랑은 되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대한 학점제가 여기 뭐 고등학교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뭐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생각하지만 또 막상
그 겪어야 되는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알게 됐네요. 붕어빵님, 네. 붕어빵님이 얼마 전에 저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이제 붕어빵님이 저희가 녹음을 못한 이유가 붕어빵님의 감정 기복이 엄청 격하셨거든요. 업다운이 완전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녹음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부터요? 네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골고루 한번 그 특히 뭐 나를 행복하게 했던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나를 뭐 힘들게 했던 생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등학교 요즘 고등학교는 어떤지 한번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은이처럼 뭐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알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애초에 제 성격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서 약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잘 살았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나머지는 뭐 어떻게든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1학년 때는 다행히도 저희 반 친구들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되게 흔치 않은 거잖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반 전체가 다 같이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그런 반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남아서 뭐 유화장 사다 먹고, 학교 끝나고 남아서 선생님이랑 1대1 상담하고, 선생님 특히나 교생쌤이 진짜 저한테는 너무너무 학교 생활 낙이었는데, 저희 담임쌤이 체육쌤이라서 교생쌤도 숨 쉴 때 이렇게 하고 숨 쉬어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다 들어가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체육교생쌤이 왔었는데 체육교생쌤이 저희를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 남아서 저희랑 상담하고 뭐 요즘 관심사가 뭐냐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물어봐 주시고, 자기가 체대생이셔서 체대 입시 하는 애들 막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한테는 교생쌤이 진짜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1학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1학년 때 선생님, 아마 체육 선생님들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들이라서 애들한테 막 공부하라는 소리도 잘 안 하고 그냥 뭐 그래라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약간 단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어서 약간 애들끼리 학교 끝나고 남아서 체육관에서 놀고 뭐 사주시면 뭐 치킨 같은 것도 사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교생쌤이 교생 기간 끝나고 각자 상담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가지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25명이었는데 25명한테 하나하나 편지를 한 이 정도 길이의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 와 진짜 참된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약간 그게 좀 어린 선생님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 어리니까. 네. 아직 이제 처음 겪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리고 약간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재미있고 좋은 추억이었고, 2학년 올라와서는 그냥 약간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약간 저랑 구태여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굳이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거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 만큼 재밌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제 나이가 하나 더 먹으면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든지 진로를 빨리 찾으라든지 뭘 할 건지 뭐 발표를 하라든지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 방황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저한테 야, 너 이거 뭐 할 건지 빨리빨리 해서 내. 야, 너 이거 뭐 할 건지 빨리빨리 해서 내.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뭐 공부는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냥 약간 저한테 학교는 놀이 공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변경된 느낌? 놀만한 데가 아니고 다들 이제 자기 공부하느라 바쁘고 이러니까 뭐 딱히 놀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 오자 이런 느낌이 든 것 같은 게 있어요. 저한테 학교는. 자, 채자치즈님은요? 저에게 학교란 약간 다른 애들이 등산할 때 저 혼자 10kg을 들고 행군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붕어빵님은 좋은 반을 보내셨지만 저의 1학년 반은 무리가 5개였어요. 남자 2개, 여자 3개. 그래서 오히려 인간관계를 최대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도 있지만 2학년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많아서 오히려 약간 활동을 알차게 하자. 같은 반에서 제대로 된 친구를 못 만나겠다면은 다른 반에서 만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대외 활동도 열심히 했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주말에도 학교에 나왔고 방학에도 학교에 나왔고 학교 10시까지 남고 강연도 듣고 과외도 하고 그럼 자면은 거의 한 3시. 왜냐면은 숙제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으니까 3시인데 이 와중에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가. 그럼에도 학교에선 졸면 안 되니까 악착같이 버티고 이제 저는 매트리스를 피고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가 자는 사람인데 매트리스 필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그냥 바닥에서 누워 잔다든지 그리고 그때가 제일 아팠어요.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이제 인후염 같은 거를 앓으면서 약간 학교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물론 생기부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교 관계도 꽤 잘 남아있는 편이지만은 1학년 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이제 약간 번아웃이 약간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1학년은 좋긴 좋았지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남았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서 이공계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가 많다. 무려 여자가 3명인 반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제 남자가 24명, 여자가 3명에서 총 27명이 들어가 있는 반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 와중에 단일반이어서 이동 수업이 거의 없는 이제 다른 여자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약간 남고에 들어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여자애들끼리 잘 지내려야 되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1학년 때 이제 약간 가스라이팅에 그거를 겪으면서 약간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데 딱 나타난 거죠. 이번에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스토킹인가. 어떻게 나는 언제나 동성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까. 중학교 때도 그랬는데 이 정도면 내가 무슨 레즈비언한테 인기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거를 받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내가 지금 맞는 곳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은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 있어요. 시험 전날인데 시험을 못 볼 파이는 그냥 죽는 게 낫다. 시험을 못 볼 바에는 그냥 학교를 안 간다. 그래서 어디 중간고사였나 기말고사 때 수학이 맨 첫날이었는데 1시간을 자고 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시험을 망치면은 나의 성적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대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가나? 대학 상담만 4번을 했고 생기부 상담도 했고 내 꿈을 위해서 학교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내가 직접 찾아가면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해봤었는데 이 학교가 나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게 뭐지? 난 이 학교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같이 찾아오고 그냥 가장 힘든 시기가 고2였는데 이제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조금 안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저는 자퇴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저는 이 학교의 졸업장을 좀 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상담도 받으면서 이런 사고에 도달을 했죠. 더 이상의 이 나라의 입시는 못하겠다. 이 수시라는 제도를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정시라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내 인생을 결정할 만큼의 그게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유학을 가보는 건 어떠냐. 이쪽으로 가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이 학교가 이렇게 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줬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학교에서 약간 들을 필요가 없는 과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시험은 물리, 화학, 수학, 일본어만 보니까 남은 시간에는 숙제를 하고 약간 삶과 공부에 좀 밸런스를 찾으면서 지금이 가장 안정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번 다음에는 완두콩 치즈님이신데 저를 보면서 막 엄청 웃으면서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난 뭐가 되냐라는 표정이셨는데 과연 무슨 말을 하실지. 저는 솔직히 다은이처럼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논 얘기해도 돼요, 논 얘기. 맞아요. 뭐 하고 놀았고. 맞아요. 저는 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저는 거예요. 학교에 거의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수준이라서 다은이처럼 이렇게 완벽한 생기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간이랑 기말을 잘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학교에 다녀야 되나 내가 굳이 이렇게 아침에 진짜 1시간? 1시간씩 걸린다. 1시간씩 걸려서 가서 애들이랑 하루 종일 놀 바에는 자퇴도 나쁘지 않다. 위험한 사고야. 이제 약간 진로를 정하고 갈 때 지금이 약간 나는 다른 길로 하겠다 하면 자퇴를 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는 쌤이 시키는 생기부 채우는 것도 너무 싫고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사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인생이 고민이 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인생이 되는 고민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저랑 붕어빵님도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 또 집도 막 생각보다 막 그렇게 요즘 막 폭풍의 시대를 또 보내고 있다는 걸 좀 세 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지하게 지난주 금요일날 저한테 또 조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말도 안 해요. 이제 조퇴한다고. 그래가지고 체념하셨구나. 체념하신 느낌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갑자기 같이 가게 되고 자퇴 얘기가 이제 오가면서 자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겠는데 자퇴를 할 때 뭐 숙려기 제도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던데 자퇴를 하려면 어떤 그 순서를 밟아야 되나요? 일단 그 담임 선생님한테 자퇴 의사를 밝히면 담임 선생님이 자퇴를 하려면 무조건 위클래스 상담소에 가서 네가 왜 자퇴를 하고 싶은지 설명을 하고 그 위클래스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네가 진짜로 자퇴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 친구가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고민이 된 상황이니까 숙려제를 써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교장쌤한테 그게 가는 거죠. 결제가. 이 친구가 숙려제를 쓰려고 하는데 몇 주 내주실 건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뭐 얘가 8주 주세요 하면 8주 주는 거고 4주 주세요 하면 4주 주는 거고 2주밖에 못 쉰다 그러면 2주 주는 거고 이런 느낌인 거죠. 너무 그래서? 걱정돼.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숙려제 결제가 나면 그동안 이제 학교를 인정결석으로 빠지는 거고 빠지고 나서 이제 숙려제가 끝나고 나서 위클래스에 다시 가서 상담을 해요. 네가 이제 진짜 자퇴할 거냐 말 거냐 상담을 해요. 하면 그 이제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하시겠죠. 위클래스 선생님이 이 친구가 자퇴를 한다 만다 하고 하겠다. 만약에 자퇴를 한다 하면 이제 자퇴 신청서가 나오는 거고 그 부모님이 와서 사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 한다 하면 그냥 계속 그대로 학교에 다니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서 그냥 뭐 간간히 그 친구들이 자퇴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학교에 오래 있는 걸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점심시간 이후로는 위클래스에 가서 논다든지 위클래스에서 뭐 특별 프로그램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붕어빵님은 그래서 숙려제도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라 그랬지 이제 설득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아직 한국 사회는 고등학교 타이틀이 필요한 사회다. 검정고시로 이렇게 막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조퇴해도 된다. 결석해도 된다. 학교만 졸업해라고 지금 약간 이렇게 협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숙려제도를 하게 되면 혹시 만약에 여러분한테 숙려제도 해서 한 4주의 시간이 자유시간이 생긴다. 그럼 붕어빵님부터 뭘 하고 싶으신지 그런 거 얘기를 해보세요. 일단 저는 할 얘기가 많아. 저는 일단 저의 계획으로서는 일단 좀 기상 시간을 좀 늦추고 싶어요. 막 10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시, 9시 그쯤 일어나서 일단 저는 약간 밤 수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낮에 학교 가서 자는 게 진짜 싫거든요. 학교에서 잠을 자면 너무 사람이 뭐라 해야 되지?
멍해진다 해야 되나? 그 약간 정규 시간을 멍하게 보내는 게 저는 싫어서 학교에서 안 자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자고 싶은데 학교에서 듣는 수업은 저를 안 자게 냅두지 않아요. 맞아. 무조건 자게 해요, 저를.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꾸 자게 되는데, 그래서 밤 수면 시간 좀 늘리고 아침에 조금 한 9시, 8시 이렇게 늦지막히 일어나서 씻고 운동도 좀 하고서 그다음에 그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또 점심을 먹고 저 오로지 공부를 할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처음 일주일은 좀 집에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어디 걸어갔다 와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잠깐 쉴 것 같고 일주일 정도는 나머지 3주는 공부를 해야겠죠? 오. 공부를 하고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토익을 준비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 상태인 거죠, 지금은. 내 영어 실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비었는지 모르니까. 맞지. 당신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문제집이 아주 많아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제 문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었는지 모르고. 독해나 듣는 건 잘해요.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아니, 4번이나 보는 고등학생으로서 그 정도는 필수 소양이거든요, 선생님. 아, 잔소리.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시험 공부를 한다기보다 그냥 영어 콘텐츠를 많이 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자동으로 들리는 건 좋아하고 뭐 보는 건 좋아하고 이러는데 문법 공부를 안 하다시피 하니까 제가 문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었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약간 직면하는 시간이 저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자존심이 세가지고 모른다고 못하지. 모른다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직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 아까 어찌됐든 좀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제가 원하는 아무튼 공부긴 공부지만 다르니까. 다른 공부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랑 눈치가 보이잖아요. 어찌됐든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건데 어떻게 눈치가 안 보여요. 그런 뜻에서 저는 솔직히 학교를 안 다니고 싶은 것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영어 공부가 딱히 막 그렇게 실용적이다? 라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찌됐든 저는 뭘 하든지 어찌됐든 저는 운명적으로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영어와 관련이 돼 있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때도 영어가 꼭 필요할 상황이 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는 영어 말고도 많은 걸 저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게다가 제가 지금 문과생이니까 뭐 사상, 윤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사회문화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사회문화에서 막 저출산 고령화의 도표 뭐 이런 거 분석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에 도저히 제가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는 이 공부 안 할래요. 라고 학교도 어떻게 얘기해요? 맞아. 저는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공부 이거 하려고 저는 이 공부 안 할래요.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퇴를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어찌됐든 선생님도 일이잖아요. 직업이고. 이 친구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게 선생님인데 저한테 저만 빼놓고 쟤네만 해주세요. 이거는 좀 아무래도 선생님과 저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과 저의 관계도 그렇고 해서 약간 저는 빼주세요. 이건 좀 단체 생활인데 저는 빼주세요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자퇴를 얘기한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란다. 뿅뿅나라 공주님께서 네가 조퇴를 하든 결석을 하든 뭘 안 하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조퇴를 하고 결석을 하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배우지 못하는데 학교에서 그걸 하라고 하면 저는 이 공부 안 할 거니까 선생님 저 건들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저한테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못하겠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선생님 저 이런 공부할 거고 선생님 저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선생님 저한테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제가 하는 일이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인 거죠. 그쵸? 못하겠죠? 선생님 저 이거 할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한테 신경 끄세요.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맞아.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좀 웃기네요. 저거 못해서 내가 지금 프로젝트 한다 했잖아. 저는 사실 저는 이미 정신적 문제로 위클래스 상담을 가본 적이 있고요.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한테서 자퇴나 휴학은 어떤지에 대한 제안을 이미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사실은 숙려제를 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숙려제를 써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자퇴나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저쪽 이제 붕어빵님 같은 경우에는 저 이거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못 해서지만, 이공계열 선생님들은 사실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물리쌤도 이제 자기 수업 하시고 이제 그 시간에 딴짓을 하든 뭘 하든 딱히 신경을 안 쓰세요. 저희 담임쌤, 수학쌤도 이제 애들한테 뭐 공식 증명하고 싶으면 증명해봐라, 약간 자유를 더 많이 주시는 편이어서 저는 그 시간에 일본어로 된 참고서를 읽거나 아니면은 물리화학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무엇보다 왜 자퇴를 말리고 싶었냐면은, 저는 위클래스 상담을 하면서 이건 좀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저는 엄마랑 같이 상담을 다녀요. 엄마랑 같이 상담을 다니고 엄마랑 같이 정신과 약을 먹고 엄마랑 같이 나와줘요. 저희 가족이 아까 되게 폐쇄적이고 되게 과보호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으로 인해서 이런 쪽을 다니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원망은 하지 않는 게, 그걸 얘기하자마자 일단 술을 끊고 집에서 있는 모든 술을 없애고, 제가 외동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는 바람에 했는데, 위클래스 상담을 가게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시험을 너무 못 볼까봐 자살 시도까지 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본 유학을 준비를 한다면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던 선생님이랑 저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시던 동아리 선생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혹시 자살 관련이라면 위클래스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위클래스 상담을 받아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딱 느꼈죠. 나는 숙려제는 못 쓸 인간이다. 왜냐면은 이제 방금 전에 붕어빵님이 자퇴를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려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붕어빵님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위클래스 선생님이 정말 못 믿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왜냐면은 보통의 상담 선생님께서 자신의 이제 환자를 봤던 경험을 통계 삼아서 다른 학생을 재단하고, 너는 약간 이런 유형에 속해, 보통 이런 유형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네? 라고 말을 하는 거여서, 이 사람이 상담쌤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좀 더, 자기 말을 더 많이 하는데? 라는 것도 느꼈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를 보고 환자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여기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뭔가 그렇겠지만은, 솔직히 아무리 엄마랑 좀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자기의 가족을 보고 환자라는 발언을 몇 번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위클래스 선생님과의 상담은 오히려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퇴를 준비할 때 숙려제 위클래스 상담쌤이랑 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고, 무엇보다 제가 그때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선생님 저는 이 상담이 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미 정식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위클래스 상담을 해야 하나요? 라는 얘기도 했고, 자살 시도에 관련된 거면은 부모님도 같이 상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목요일에 상담을 했고 엄마는 금요일에 상담을 했는데 그 위클래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저를 안으시더니
그래도 내가 환자라고 발언을 했던 것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원이 들어올까 봐 그렇다. 어머님의 반응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원이 들어올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 그 사람이 엄마 보고 환자래. 엄마, 그 사람은 나랑 엄마를 둘 다 지금 환자 취급을 하고 있고 나를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는 가자마자 했죠. 내 딸이 다시는 여기 올 일은 없을 거고 여기서 쉬어갈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당신 환자라고 했던 것도 다 기억하니까 이제 내 딸이 여기 올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아예 막아놨죠. 그래서 저는 태연이가 너무 붕어빵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자퇴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자신의 주장 그 마음이잖아요. 숙려제를 쓰는 것도 자신의 마음이고 근데 저는 위클래스 상담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게 더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다른 기관이를 연계해서 자퇴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요.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어찌됐든 경항고에 속해 있는 학생이니까 무조건 경항고 그리고 상담하는 지원금도 위클래스에 갔다가 뭔가 다른 데로 가야지 지원금 같은 게 나오는 거고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외부 기관의 말보다는 학교 안에서 끝내는 게 좋긴 하죠. 편하니까. 네. 그리고 저도 이미 전에 위클래스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미 한번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 1학년 때 1학년 9월 달이었나? 그 무단 탈주에 네. 하시는 건가요? 학교에 있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에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무작정 뛰쳐나왔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근데 그냥 제가 좀 힘들다 요즘 좀 힘든 일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체육 시간에 제가 체육 담임쌤이니까 체육 시간에 위클래스를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했을 때도 그냥 근데 이 선생님이 뭔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알았고 그냥 세상에 참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구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뭔가 가족과 관련된 일은 그 선생님한테 전혀 털어놓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저의 문제가 애초에 그냥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족 관련된 일은 약간 외부인한테는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애초에 그냥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제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었어요. 라고만 말을 했어가지고 다행이네. 저는 가족 문제를 빼면은 저의 상담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것도 생각보다 가려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발언을 하실 줄을 몰랐고 그래서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런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맞지. 그 선생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럼 가야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냥 민원인 처리하는 공무원의 마인드로. 나는 약간 그런 사람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학생이 좀 약자로 보이나 보군. 근데 그러면서 민원은 또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인간인 본상이구나.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붕어빵님은 강하게 대처를 하실 것 같아서 좀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애초에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았고 그리고 들려오는 게 많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런 사연들을 다른 곳에 얘기를 한다든지에 대한. 약간 그런 것에 대해 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저희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마음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도 없고 가족 얘기하면 뭐 어떻게 불똥이 뜰지 몰라요. 할 마음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긴 해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그분이랑 또 얘기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 완두콩님은 혹시 내가 그래요. 4주의 시간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학원에 되게 열심히 갈 것 같고, 어머나. 일단은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 숙제나 다른 걸 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걸 압수해 가요. 맞아요. 헐. 저희도 그래요. 아, 압수해 저희만 가서, 안 그런 거였군요. 이공계열만 안 그런 거였구나. 압수해 가서 쌤이 그걸 버리던지 아니면 그걸 받는 대신에 담임쌤이랑 또 상담을 해야 되는 그게 좀 빡세가지고 저는 일단은 숙녀대를 쓴다면 검정고시도 알아볼 것 같고 그냥 늦게 일어날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약간 좀 수면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늘린다. 나는 이동 수업이 없으니까 그냥 잘 땐 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은이네는 단일반이라서 맞아. 딱 그냥 두 번 그 가요. 반에 쭉 있다가 어쩌다 한번 움직이고 네. 이런 거거든요. 이제 9반과 함께하는 지구과학 시간과 체육 시간 빼고는 진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잘 맞아요. 수도 있긴 해요. 잘하면. 그런데 저랑 다빈이는 단일반도 아니고 나 하루에 이동수업 5개야. 대단한데? 이동수 저도 한 3-4개는 꼭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반에 다른 애들이 오고 맞아. 이러니까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뭐가 사라지고 내게 어디 갔지? 좀 신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쿠션도 잃어버리고 일본어 책도 잃어버렸다 했잖아. 아니 그건 너의 약간의 그 덜렁거림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들고 내 일본어 책 찾아야 된다고. 아무튼 그래서 4주의 시간이 있으면 학원에 가고 좀 더 자고 집에서 좀 놀고 이제 학교 가서 받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맞아요.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 스트레스 워치가 있거든요. 맨날 빨간불 뜨잖아. 맞아요. 아니 이 와중에 4주 얘기하니까 요즘 애들과 사랑과전쟁도 많이 봐서 4주 동안의 조정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래요. 뭐만 4주는 하면 사주야. 공놀이에요. 뭐만 하면 사주야.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약간 제가 이번에 진짜 제가 손톱 주변 진짜 잘 물어뜯고 손톱 엄청 묻어뜯잖아요. 제가 엄청 뭐라 하잖아요. 방학 때 그만하라고. 괜찮았다가 방학 네, 때 학교 가면은 애 손이 피가 막 나 있어요. 방학 땐 괜찮다니까. 네, 방학 때는 손톱 쳐다보지도 않아요. 손톱 쳐다보지도 않고 손톱 심지어 방학 때는 이만큼씩 기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학교에만 가면 애가 이상해져. 맞아요. 제가 맨날 손톱 보고 너 또 물어뜯었지. 너 왜 뜯었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걸 이게 약간 일종의 자해 행위 같은 건데 제가 아픈 걸 되게 싫어해요. 어디 막 까지고 부딪히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전 스트레스 받으면 온몸을 긁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걸 뜯는 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디 일종의 해방감이랄까? 이 답답한 그리고 저희는 반에 사람이 좀 많아요. 다른 반 애들이 오면 반에 막 35명씩 막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 진짜 많네. 우리는 다 남자야, 그게. 점심시간에 40명 와요, 40명. 그래요. 진짜예요. 저희 반에 남자애들 그 있잖아. 그 5반 1반부터 5반까지 남자애들 저희 반으로 이렇게 와요. 네, 저희도 1번부터 5번까지 와요. 이렇게 만남의 장소네. 만남의 장소. 9반과 3반은 만남의 장소였던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자애들이 진짜 제 구라랜다. 좀 위험한 발언을.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원숭이 우는 소리가 나요. 와. 원숭이 우는 소리가 막 옷통 까고 있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냐면 막 점심 먹고 복도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저희 반 쪽에서 어떤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빼꼼 내밀고 온다 막 이래요. 그러면 여자가 온다 이러는 거예요. 온다 막 이래요. 그러면 뭐 하는 놈들이야? 이러고 다 들어가면 어떤 남자애가 윗옷을 벗고 바지를 내림 당하기 직전에 상태에 있어요, 애가. 저희가 들어오면 이래요. 저는 실제로 체육대회 날에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나가줄래? 라는 말을 남자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네는 그 체사치즈네 반은 좀 유하다. 순하다. 좀 순하잖아요, 애들이. 착해. 네, 그건 착해요. 인정합니다. 그 인정. 착해요. 제가 아무리 인정해. 때려도 반박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 때려? 미안해라고 사과를 먼저 합니다. 그래요. 애들은 착한데 저희 반 애들은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일진은 아닌데 애들이 인성이 좀 밥 말아 먹었어? 덜 떨어졌다. 조금 약간 그니까 착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조롱을 좋아하는 뭔 말인지 알겠죠? 정말 그래서- 싫은 인간은 군상이다. 그래서 반에 있으면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반에 있으면
그리고 약간 여자 친구들도 만지느라. 여자애들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기가 세다? 네, 기가 엄청 세요. 저희 반 애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다 기가 세요. 아, 너무 싫어. 키가 세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그냥 약간 모르고 말투가 약간 좀 건들건들하다 해야 되나? 아, 약간 가오충처럼. 약간. 나가 돌아갔지만도 바꿨는데 가오충 그냥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약간 그게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아니, 좀 약간 좀 노는 애처럼. 노는 사람처럼 야 너 뭐 했냐? 야 너 뭐 했냐? 막 이렇게 하고 아, 성대모사 너무 리얼해요. 그리고 약간 시켜 먹어요. 아, 이거 해라. 혹시 나 저거 좀 해주면 안 돼? 전 제가 시켜 먹습니다. 아니 내가 일진이었나? 뭔 상관 너가 일진. 그건 상관없는데 모든 걸 그렇게 해요. 그건 나 혹시 내 자리에서 프린터 하나만. 그건 나 좀- 혹시 이거 내 가방에 좀 넣어줄 수 있어? 저 정도까지는 아닐 줄 이렇게 물어보.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너무 안타깝지만 네, 거의 시간이 다 됐어요. 끝날 시간이 다 네. 됐네요. 그래서 마무리 나에게 고등학교란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분은 그 소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고등학교란 붕어빵님을 하시고 다음 녹음을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지금 2달에 한 번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많이 밀렸네. 네. 태연이가 잘못했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 붕어빵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 달에 꼭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았죠? 네. 네. 나에게 고등학교란? 나에게 고등학교 너무 철학적이니까 완두 콩치즈 먼저 하는 걸로. 간식의 반향으로 마지막에. 저에게 고등학교란 도망가고 싶은. 알겠습니다. 오늘 네. 녹음 어떠셨나요? 저 너무 재밌었고 자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할 수 있다면 정말 탈출하고 싶어요. 다시 생각할 수 있었지만 탈출하고 싶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전가요. 체다치즈님. 학교란 그 만화 중에 베르세르크란 만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명대사가 있거든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나도. 저는 솔직히 중학교가 싫어서 고등학교를 도망친 곳인데 역시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고 여기서 더 도망을 간다면은 조금 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최후의 그거랄까 그나마 이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라는 존재에서 그렇죠. 나쁘진 아직까지는 않다. 네, 고등학교나 울타리가 여러분의 그런 행동 반경을 뭐 제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근데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래 어디 고등학교 나와서 어디 학교 나와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붕어빵님께 말리는 중인 겁니다. 네, 붕어빵 얘기해보세요 이제 마무리.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그 체다치즈님이 신청하신 그 전사의 후회를 마지막에 틀도록 할게요. 네. 저에게 고등학교란 약간 방금 생각해놓은 게 있었는데 저에게 고등학교란 약간 최후의 수단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나의 인내심은 어디까지인가, 나의 이 약간 인성 단련소 같은 거죠. 나는 어디까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곳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적 없어요. 갑자기 발작하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되려고 한 적은 없는데 강요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튼 그러면 다음 달 녹음 언제 하실 건가요? 언젠간 하겠죠. 9월달 반드시 녹음할 건가요? 아무래도. 근데 9월달 내가 바쁜데 진짜 저희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하여튼 9월달에 다시 한번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가 모녀사 ENFP가 이렇게 좀 요즘 폭풍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붕어빵님의 이런 얘기를 담게 되어서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유튜브에 남아요, 이거. 유튜브에 나오면 나중에 20살이 넘고 21살이 됐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고딩 때 나는 이 약간 정도로 이런 디테일을 생각을 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전 좋고요. 여튼 우리 체다치즈님과 완두콩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우리 방송 마무리할게요. 세 분 인사해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가 뭔데 도대체 날 때로 왜 그래 네가 뭔데 의미없는 자리 먹어 저런 너를 난 이제 벗어나고 싶어 지금 다 짓밟았어 하나도 꿈도 다 사갔어 그들은 다 짓밟았어 하나도 꿈도 다 가져갔어 아직까지 고개 끄지 못했지 막은 흔적들 들켜버릴까봐 어제 학교에는 갔다 왔냐 우유도 없이 왔냐 어쩌면 나를 찾고 있을 검은 구름 앞에 낱낱이 일러 봤자 안돼 아무것도 내겐 도움이 안돼 스케치처럼 매일 같은 곳에 같은 시간 틀림없이 난 있겠지 그래 있겠지 거기 있겠지만 내 갇혀버린 건내 원한 바가 아니요 절대적인 힘 절대 지배함 내 겨울도 물거품 팍팍해 모두 팍팍해 내 인생은 정말로 팍팍해 4, 3, 2, 1 and 1 변해갔었니 친구였던 나를 제일 싫어지고 다 하고는 했어 난 너의 밥이 되고 말았지 난 마리오 널 마리오 잊어버릴 수 없사리오 왜 사리오 너 때문에 내 인생은 구겨져 가 너를 두고 지켜보려 했어 다 짓밟았어 하나도 꿈도 다 사갔어 너는 끝내 나의 적이 됐고 이제 나는 널 포기했어 다 짓밟았어 하나도 꿈도 다 가져갔어 길을 찾아봤어 아무데도 없어 이제 내가 나를 원하겠어 와우 모조리 갔던 유별나게 바보처럼 두드러 맞던 모든 것을 잃고서 방황했으니 난 이제 퍽하는 소리와 쇠소리와 숨소리와 이미 내 곁에서 떠나가버린 마음도 버스 친구를 잃어버린 나의 마음도 버스 Here we go, it's time to stop the violence and all the mess It's about time somebody show us stand for what is right, that is right, bang, bang, bang What comes down, beat what comes down Do you body ready for the again Everybody wants some, all you people ready for it This is the message from A to D 이제 갖고 싶어 미래 꿈꿔왔던 나의 모든 미래 다시 뒤로 돌릴 수 있다고 믿어 나는 너의 양심을 믿어 Summer can, gonna summer can 때라 너왜 갱